5살 딸 키우는 부부입니다. 자식은 하나만 잘 낳아서 기르자는 생각이 있어 둘째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수술해서 묶었네요. 다행히도 저희 시댁이나 친정이나 아들만 옳다 하시지는 않아요. 저희가 부유했으면 둘째, 셋째도 기대했겠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하나도 참 벅차네요. 맞벌이를 하면서 집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데 이놈의 빚은 끝이 없네요. 그리고 저희 신우도 5살 딸 하나 키워요. 결혼은 저희가 먼저 했지만 아이가 늦게 생겼고 신혼에는 허니문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둘이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다행이건만 저희 딸과 조카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주변 어른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이 빠른 아이, 몸의 성장이 빠른 아이 등등 차이가 보이는 듯 하지만 다 키우고 나면 비슷하잖아요. 단지 속도의 차이일 뿐 늦다고 잘못된 것이 아님을요? 하지만 신우는 그걸 몰라요. 신우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늦게 생겼다고 늙은 밭이라 안 들어선 거라는 망언을 한 게 신우예요. 자기는 젊은 밭이라 한 방에 딱 들어섰다 이거예요. 임신부터 그랬으니 출산하곤 더 난리였죠.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딸과 자기 딸을 비교했어요. 자기 딸이 느린 건 못 본 척해요. 자기 딸이 빠른 것만 자랑하듯 말하고 저희 딸더러 그것도 아직 못하냐고 비웃었네요. 처음에는 둘이 좋은 친구라도 될까 싶어 붙여놓기도 했었지만 이젠 신우가 싫어서 붙여놓지도 않아요. 가족들 다 모이는 명절에나 어쩔 수 없이 붙여놓곤 했죠. 그런데 지난 추석에 신우가 심해부 없이 혼자 딸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왔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건 묻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근데 이제 이혼했으니 돈벌이를 해야 한다며 애를 시부모님께 맡아달라 하더라고요. 신우는 쭉 전업이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도 아직 일을 하세요. 손녀 예쁜 건 알지만 그 연세에 일하고 와서 애까지 보려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니까 선뜻 그러겠다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신우한테 한 소리 했어요. 일 시작하기도 전에 애 맡길 생각부터 하냐? 요즘 유치원에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아서 늦게까지 애 봐주는 데 많아. 그런데 알아보고 너 혼자 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부탁할 생각을 해야지. 일하고 와서 힘든데 애를 어떻게 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젊은 너도 힘들다 하는 걸 어떻게 나이든 부모님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냐? 남편의 불호령에 신우가 투덜거리긴 했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남편 말이 맞죠. 결혼도 본인의 선택, 출산도 본인의 선택, 이혼도 본인의 선택. 그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죠. 정말 힘들면 주변 가족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짐을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시댁에서 저녁까지 먹고 산책 겸 딸하고 마시를 나갔어요. 남편은 아버님하고 대화나 하겠다며 남고 둘만 나와서 아파트 산책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급하게 뛰어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바로 신우였어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언니가 저희 애 좀 봐주면 안 돼요? 유치원 비용이나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다 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일하고 오면 힘들어요. 애들끼리 붙여놓으면 손 많이 안 가잖아요.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꼭 보러 갈게요. 자리 잡으면 데려갈 거예요. 네? 한 달에 2~3번이면 거의 안 오겠단 소리잖아요. 엄마가 애를 안 보겠단 소리예요? 애를 못 보겠으면 아빠한테 보내던지 해야죠. 저는 그렇게 못 봐줘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하자 신우는 제가 매정하다며 씩씩거리며 가버렸어요. 신우의 태도에 잔뜩 겁질린 딸을 달래며 시부모님 댁으로 돌아오니 신우는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였네요. 시부모님은 갑작스런 딸의 이혼 소식에 잔뜩 심란한 표정이셨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운다니 걱정도 되지만 직장 잡기도 전에 애를 떠넘길 생각이라뇨. 그리고 지금까지 신우가 저희 딸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상하는걸요. 집으로 돌아와서 신우와 대화한 걸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냈네요. 조카가 안쓰럽긴 하지만
엄마가 자식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한 번 봐주면 끝까지 봐줘야 될 거라며 자리 잡으면 데려간다 하지만 못 믿겠다 하네요. 그리고 도대체 애 아빠는 뭘 하는 거냐고 화내며 심해부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하고 나서 남편이 더 흥분을 해버렸네요. 그냥 둘이 이혼했다고만 했지. 이혼 사유는 몰랐었어요. 어쨌든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라 하지만 심해부 말로는 신우의 생활을 이해 못 해주겠다 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신우는 애 떠넘기고 놀러 나가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대요. 그리고 조카도 원래 애 아빠가 키우겠다 했는데 신우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네요. 자기 딸 자기가 키울 거라면서요. 부모님이나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한 거 봐서는 모성애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 듯한데 애를 무기로 이혼을 피해보려 한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심해부는 이미 마음이 다 떴는지 이미 본가로 들어갔다 하네요. 양육비는 계속 보내주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책정되는 양육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우가 일을 해야겠다 싶은 모양인데 일하고 와서 애 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는 거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 일하고 온 남편한테 애를 떠넘겼다니 심해부가 못 참을 만했죠. 신우가 자기 딸을 다른 집에 맡기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처럼 살 수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집에 어른이 자기뿐이면 자유는 끝이죠. 낮엔 일하고 밤엔 집에 틀어박혀서 영락없이 묶인 신세가 되니까요. 퇴근하고 애 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는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와도 아이의 환한 웃음 보고 힘을 얻는 게 부모인데 당연히 술자리나 저녁 시간에 자유는 꿈도 못 꾸죠. 아마 신우는 그걸 포기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후에도 신우에게 전화가 한 번 더 왔었거든요. 여전히 자기 이혼 사유나 속사정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전화한 거겠죠?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서 부탁하는 거라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시작도 전에 짐 떠넘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애 버릴 만큼 힘들진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가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밥맛을 나가는 건 꿈도 못 꾸겠지만요.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부탁하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비용은 다 준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야간 수당 다 따지고 24시간 계산해서 1년치 미리 선입금해요. 못해도 한 달에 3,400은 넘겠네요. 미쳤어요? 제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요. 입금하던가 애 직접 보던가 해요. 남편하고도 얘기 끝냈으니까 이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한 번만 더 꺼내면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시댁하고도 연 끊을 거예요. 그때는 아가씨가 왜 이혼했는지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신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네요. 어찌됐건 믿을 구석은 부모님뿐일 텐데 이혼 속사정을 알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불쌍한 척을 해놔야 애 한두 번씩 봐주시죠. 신우 행실로 남편한테 이혼당한 거 시부모님이 아시면 시아버님 성격상 신우를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비밀은 없다고 언젠간 식구들 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라 난감할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 신우도 할 말은 없겠죠. 지금까지 연락이 더 안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 말이 먹힌 듯해요. 나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조카를 봐줄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나 봐주려고요. 그 전까지는 제 코가 석자라 힘들 것 같네요. 애를 둘셋 봐줄 것 같았으면 내가 낳았죠. 하나 키우면서 살기도 벅찬데 누굴 키우고 할까요? 매정하다 욕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얼른 신우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바램일까요?